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피스 시장 이야기,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 쪽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오피스 시장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모리빌딩이라든지 미쓰비시 지쇼 같은 이런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많은 공급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모리빌딩이 오는 11월 말에 문을 여는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있습니다. 이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여기에 일본판 샌드힐 로드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샌드힐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이 벤처 캐피탈에 몰려있는 거리이고, 여기서 이렇게 스타트업들과 VC들이 효율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도 유치하고, 오픈 AI라든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이 탄생한 그런 지역인데요. 이 모리빌딩의 계획은 이 아자부다이 힐즈 2층에 이 샌드힐 로드를 만들겠다, 일본판 샌드힐 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이제 도쿄 벤처 캐피탈 허브라고 합니다. 이 도쿄 벤처 캐피탈 허브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70개 정도 되는 VC를 집적시켜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현재 이제 많은 어떤 VC들이 이미 입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라고 하는 NTT 도코모 벤처스라든지 독립개인 사무라이 인큐베이트, 그리고 도쿄대학의 엣지 캐피탈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의 입주가 결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70개 정도의 VC가 입주를 하는데, CBC가 50개 정도, 독립계 VC가 약 20개 정도 이렇게 입주할 전망이고, 이들은 여기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펀드 운영과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국내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 내 VC뿐만 아니라 해외 VC들도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리빌딩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VC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결국 이들이 성장을 하면 전반적으로 오피스 수요도 확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제 유사한 사례가 이런 이제 모리빌딩의 아자부다이 힐즈 말고도 또 있는데요. 도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부야에 새로 개발한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이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자부다이 힐즈의 VC 어떤 집적시키는 것처럼 또 이제 내년 11월부터 미국 MIT 대학과 공동으로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 지식이라든지 사업 수행이라든지 자금 조달 등에 배울 수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 연 2회로 나누어서 100개사의 스타트업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펀드도 설립해서 자금 조달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앞서 또 3월에 문을 연 미쓰이 부동산의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같은 경우에도 또 일본에서 재개발한 오피스 빌딩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 오피스에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오피스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택근무 영향이 덜하긴 하지만, 역시 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오피스라는 게 또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해외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런 호주 같은 선진국을 포함해서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인도 같은 신흥국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감소, 이런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에 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미토모 부동산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5천억 엔 정도를 들여가지고 대형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이 이제 결합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부동산 회사가 인도에 투자한 어떤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이제 스미토모도 최근에 뭐 이번에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7천억 엔 정도로 일본 인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 이유를 보면 결국 이제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 오피스 시장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을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에다가 이 오피스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8년에는 현재 이제 2023년 대비 3.5배 정도 확대될 정도로 이제 향후에 오피스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스미토모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다른 대기업들 미쓰비시 지쇼라든지 미쓰이 부동산 같은 회사들도 이 인도 오피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 얘기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SL 그린이라고 있죠. 저희가 이제 자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회사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고요. 정확히는 이제 미국 뉴욕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당히 큰 오피스 리츠고 당연히 지금 상당히 이제 안 좋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재택근무 확대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한 부진한 그런 오피스 리츠고요. 이 SL 그린의 회장이 이제 앤드류 마티아스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SL 그린 상장 직후인 1999년에 이제 회사에 합류를 했는데 25년 만에 이렇게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 이제 오피스 시장의 부진과 SL 그린의 주가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SL 그린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오피스 시장 침체와 높은 부채 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연봉을 받는 임원들을 대거 내보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이 마티아스의 회사를 떠나는 거에 대해 두고 격변하는 오피스 시장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요. 또 뭐 이제 싱가포르 크로멜 유로피안 리츠도 이탈리아 오피스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리츠들이 또 이렇게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했고, 또 이제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오피스를 매각해서 일단은 이제 부채 비율도 낮추고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시장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에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엄청나게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잘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